10장 시기심의 법칙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남들의 지위와 업적, 재산 등을 비교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죠. 너무나 당연한 인간 본성입니다. 이번 장은 인간의 시기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기심과 관련된 사례가 나오는데요. 바로 프랑켄슈타인의 작가 메리 셜리의 친구였던 제인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인인 메리와 제인은 타지인 이탈리아에서 함께 만나서 아이도 키우고 가까이 살면서 친하게 지냅니다. 둘 다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공통점도 있고요. 그런데 타고난 재능을 가진 메리는 프랑켄슈타인이 대박이 나면서 영국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요. 대중문학의 거물이 되는 건데요. 유명세를 탄 만큼 메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나 비하도 따라다녔습니다. 메리는 이 소문의 진원이 자신의 친구였던 제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27페이지 이 이야기의 해석을 살펴볼게요. 이 이야기는 시기심 강한 친구인 제인의 배신에 관한 거예요. 매력있고 재능 있는 작가인 메리를 처음 만났을 때 제인은 상충된 감정을 가져요. 한편으로는 너무 좋고 우러러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둘이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제인의 시기와 질투는 더 강해집니다. 사람들이 시기를 가지면 늘 그걸 숨기려고 해요. 제인도 자신의 시기심을 감추기 위해서 메리는 그만한 재능이 없어. 그냥 운이 좋은 거야. 그의 남편도 한 번도 메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 이렇게 깎아내리고 왜곡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퍼뜨려서 메리의 명성에 손상을 끼칩니다. 시기심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시기심을 일으킨다는 거는 상대방이 매력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이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시기심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누구나 시기심을 느끼지만 이걸 잘 표현하지는 않아요. 443페이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중간 아래쪽에 시기심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영역에서 내가 상대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뜻이다. 이런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느낀다는 사실을 남들이 아는 것은 더욱더 고통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숨겨져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은 새어나오게 마련이라 감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기심을 알아채는 신호가 몇 가지 나오는데 437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첫째, 미세한 표정이에요. 그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자신에게 시기심을 갖고 있는 듯한 사람한테 자신에 관한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짧게라도 실망한 표정이 나올 거래요. 반대로 자신에 관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한번 말해보래요. 그러면 통제되지 못한 기쁨의 미세한 표정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샤덴프로이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남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포착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알아챌 수가 있겠죠. 그 밖에 시기심의 신호로 뒷장에 보시면 독설 같은 칭찬, 분명히 칭찬인데 뼈가 있고 내 업적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험담, 시기심을 편리하게 분출하는 방법이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밀고 당기기. 메리와 제인의 사례처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사이가 되면 나의 약점을 찾아내고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시기심이 발동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4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당신의 지위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거든요. 특히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한데요.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동료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잘 나가면 시기심이 강해지겠죠. 헤시오도스가 한 말이 인상적인데요. 도자기 공은 도자기 공을 시기하고, 공예가는 공예가를 시기하고, 작가는 작가를 시기한다고 하네요. 미켈란젤로도 자신보다 어리고 재능 있는 라파엘로를 시기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남들의 시기심을 덜 자극할 방법은 뭘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451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당신을 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성공에 관해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행운이 따랐음을 강조하거나 운의 역할을 과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아래쪽에 일부러 전략적으로 뭔가 부족함을 드러내서 남들의 시기심을 약화시키고 당신의 타고난 우수성을 가려라. 예를 들어 내가 과학 쪽에 재능을 타고났으면 남들 앞에서는 내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못나고 서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니 잘난 사람들도 참 신경 쓸 게 많고 피곤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인 시기심을 느끼는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시기심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458페이지부터 5가지 요령이 나옵니다. 첫째, 당신이 시샘하는 것을 가까이 가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은 모두 내 착각이고 그 부러웠던 사람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 반짝거리는 앞면만 보지 말고 뒷면도 보라. 이런 내용이고요. 둘째,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라. 사실 이 말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하는 태도는 시기심을 없애는 가장 효과 좋은 약이고 감사하는 태도는 근육과 같아서 자주 쓰지 않으면 위축된다고 합니다. 셋째, 미트프로이데를 활용하라. 아까 남들의 고통에 기쁨을 느끼는 걸 샤덴프로이데라고 했잖아요. 그 반대말로 460페이지 위에 니체의 말이 인용되어 있는데 타인의 기쁨을 상상하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동물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다 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시기심이 아닌 본보기의 대상으로 삼아라. 더 많이 성취한 사람을 해치거나 뺏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위대함에 경탄하라. 인류라는 종이 이룩한 이 최대의 잠재력을 기념하라. 이렇게 하면 시기심을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